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됐을 때에 그 이권 세력들이 전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이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야당을 바뀌면 이게 이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자민당이 저렇게 오래 일당 독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권이 콘크리트 바닥이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이권 세력들이 딱 잡고 개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개혁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멘트처럼 굳어버린 거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 희망적인 입장이신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사실 일본의 정치 상황하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일본은 긴 역사 속에서 항상 보면은 뭐랄까 그 사무라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때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기로 해서 일본은 그때 긴 역사 속에서 정말 유일하게 혁명을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찬란한 역사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신 130주년, 무슨 150주년 이러면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은 일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메이주신이란 말이에요. 그 메이주신으로 인해서 일본이 급성장을 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까지 가서 결국 패전을 겪게 되는 정점에서 이제 전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은 미군정이 들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군국주의자들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전부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다음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게 몇 년 안 돼 가지고 냉전이 터지니까 미국이 완전히 리버스 코스로 해가지고 역코스로 그냥 가다가 바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다 풀어주고 추방했던 사람들 다 복귀시켜가지고 전부 다시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 냉전에 대해서 대응하려면은 트레이닝 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겠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국주의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복귀를 한 거예요. 쭉 메이지 이후로부터 쭉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이 있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추방됐다가 다시 지배계층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어지는 거지. 메이지 이후로 쭉 정치 세력은, 지배 세력은 쭉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 정점에 이제 일왕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운 좋게도 냉전이 딱 시작되면서 얼마 안 있다가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떼돈을 벌잖아요. 이 떼돈을 버니까 그걸로 해서 자본이 형성되니까 일본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치를 정도의 중화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력하고 이 자본하고 합쳐지니까 제품이 생산되는 거고, 그런데 제품 만들어 놓은 걸 어디다 팔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품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돈 있으면 기술은 웬간하면 금방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파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냉전 때, 그때 50년대, 60년대 이때 미국이 일본한테 시장을 마구 오픈해 준 거예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 펴고 78년도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오면서 그때 미국이 이제 WTO 가입하게 해주고, 그때부터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쏟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큰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일본이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기에 군국주의에 책임 있는 지배계층들이 사죄하지도 않고, 자기 국민들한테도 사죄해야 되는데 자기 국민들한테 사죄 안 했고 주변 국가들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죄도 안 한 상태에서 미국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떼돈을 벌어버리니까 모든 게 과거의 잘못은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일본의 일반 국민들조차도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고 했으니 그걸로 됐어. 그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역사 인식이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한국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다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정치적인 변화가 그동안 거의 없어. 자민당이 지금까지 일당 독재를 계속 해온 이유가 그 자민당이 현재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세력이란 말이에요.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그걸 있게 해준 당이 자민당이니까
그 자민당에 대한 막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정권한테는 맡겨도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2002년, 3년 뭐 그 힘세 민주당이 한번 넘겨줬다가 자민당이 여러 가지 내부 문제, 정치 자금 문제, 돈 문제, 막 이런 것들, 부패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야당으로 넘어갔다가 그 야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저기 도읍구 대지진 원전 사고가 나고 그걸 제대로 수습을 못했죠.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고였기 때문에 수습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던 자민당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던 그때 그 대응은 깔끔하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아베 총리가 그걸로 인해서 야당이 있다가 이제 정권을 뺏어오잖아요. 뺏어온 다음부터는 야당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한심한 민주당이 나를 망쳤다. 끔찍했던 정권이었다.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베가 총리하고 있는 동안은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거의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야당이 지리멸렬해버린 거예요. 야당한테는 더 이상 뭘 기대를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민당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많은 부분이. 궁극적인 전문가들은 그래. 그때 만약에 자민당이 정권 잡았으면 민주당 이상으로 잘했을까? 자민당이 잡았으면 훨씬 잘했겠지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민당이 정권 잡고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야당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견제 세력이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민당도. 그 아베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하면서 뭐 엔즈로 가게 됐고 그때 기업들이 한마디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돈을 너무 쉽게 빌릴 수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혁신 같은 걸 안 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요번에 자민당이 정치 자금 문제, 그 다음에 통일교 문제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많이 되는데 또 이거 중요하지만 가장 컸던 걸 뭐냐니까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2년 사이에 엔저로 되면서 자기 자산이 한 20, 30%, 30, 40% 그 완전히 추수가 돼버린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장롱 속에 묻어뒀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산이 가치가 30% 가까이, 40% 가까이 그냥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 그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렇게 좀 찌그러져도 큰 그거 못 느낄지 모르는데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당장 생활에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해외여행을 아예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그다음에 생활 자체도 빠듯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완전히 응축돼 있었다고요. 그게 이번에 자민당 참패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거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자민당이 여전히 또 아직 정권 잡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본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될지 참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권 잡았을 때 이권이 있던 사람들이 그게 딱 밝혀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당의 영태균 씨 같은 사람의 얘기들이 계속 흘러져 나오는 이유가 그게 계속 정권을 잡을 것 같으면은 저게 저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아요. 야당으로 넘어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느냐. 자기 핸드폰 있으면은 검찰에게 주지 않고 민주당한테 주겠다는까지 얘기가 거의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니까 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정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사회 부패가 덜 하려고 그러면 이 정권 교체가 됐을 때에 그 이권 세력들이 전부 다 그게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이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야당을 바뀌면 이게 그때 조금 이권 생겼다가 끊어지고 조금 있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자민당이 저렇게 오래 일당 독재를 오래 하다 보면요. 이권이 콘크리트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이권 세력들이 딱 잡고 개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개혁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세멘트처럼 굳어버린 거지. 이권 세력들이. 그래서 가장 일본이 지금 현재 내가 그동안 일본 여러 가지 일본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얘기했던 것들 팩터들이 결국은 자민당 일당 독재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현실을 안주하면서 개혁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보면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현상 유지예요. 30년 지나서 주식 가격이 30년 전 가격으로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을 그어온 거죠. 그 사이에 미국은 1250% 성장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도 엄청나게 300%, 500%씩 다 성장하는데 일본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모든 문제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권 세력들은 거기서 먹고 살만해지면 절대 그 이권을 놓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강력하게 정권을 다시 뺏어와가지고 그 모든 이권들하고 새롭게 뭐 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이권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롭게 이 정권하고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권 세력이라는 거는 정권이 자주 바뀌면은 그게 오래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토양을 이렇게 달구지로 이렇게 갈아 놓으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양분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썩어버린다고요. 지금 일본이 그런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단 말이죠. 정치가 그동안 오래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민당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일본이 제대로 민주주의로 한 발짝 내딛는 게 아니냐. 좀 민주주의라는 건 항상 불안정해요. 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변화 없이 지속되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거는 미국도 안 보세요. 난리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막 총까지 맞고 난리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시끄럽고 그만큼 민주주의는 희생을 치르면서 가는 건데 일본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거의 치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쨌든 여당과 여당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격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은 메이주신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성공한 다음에 1차적인, 2차적인 거치면서 대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영향을 이제 키워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이 겪고 그때 한국 상황은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전국토가 완전히 엄청났잖아요. 내가 90년대 초에 유학을 갔는데 그 일본에 가니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잖아요. 달리면은 주변에 숲이 너무 우거져 있는 거야.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너무나 울창하게 그 숲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와, 저게 그림이니까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 전국토에 숲이 너무나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근데 한국에 오잖아요. 고속도로 달리잖아. 전부 새롭게 도로를 닦아가지고 그 옆에 깎아 놓으니까 뻘래요 전부. 거기다가 이제 그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막 다듬잖아요. 그게 다듬다 보면은 막 전부 막 그 뭐라나 헐벗은 느낌이 절로 나는 거야. 그때는 정말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30년 안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난데 30년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진짜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일역대전 책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걸 알려야겠다. 이게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와가지고 이걸 현재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20년 전, 30년 전 그 잔상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그 잔상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고 한국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유튜브 찍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국은 바닥에서부터 그걸 내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컵에 물을 받았는데 완전 흙탕물이야. 이 흙탕물이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이제 여기다 새로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그럼 물을 조금씩 부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제 희석이 되면서 조금씩 맑아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흙탕물이 밑에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 거야.
정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기 쫙 요거는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밑에 진짜 단단하게 고착화되고 위에 맑은 물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깨끗해지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흙탕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을 희석해 나가는 동안에 맑은 물을 부어도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을 부어도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요 흙탕물만 보고서 한국을 저평가하거나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이 과정을 보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그때 팩트들, 사건들은 정말 형편없는 하나의 역사일지 몰라도 그걸 하나씩 우리는 다 클리어하고 극복해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냐? 경제 대국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전 세계 문화 슈퍼파워라는 얘기 들리죠? 그 다음에 민주화된 아주 1등 시민 의식이 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페에서 지갑을 놓고 가든 컴퓨터를 놓고 화장실 가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온 나라, 독일 여성도 영국, 프랑스에서는 다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은 안 그런가? 근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가 드물어요. 일본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는데 요즘 일본 강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조금 많으면 30대 초반,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금 강도 행각을 벌여가지고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결국은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 홀로 사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롱 예금 있을 거라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타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사망사건까지 일어나고 그게 최근에 일본에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30년 전에 일본에 내가 살 때 그때는 이런 일이 아예 없었어요. 일본은 모든 시스템이 정말 잘 굴러가고 교통도 질서 잘 지키고 깔끔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아주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내가 계속 일본에 얘기하면은 그 일본을 비판하는 걸로 느끼시겠지만 그게 팩트라는 거.